오늘 약수령 논술대학교는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인서울권 대학 얘기했잖아요. 그쵸. 오늘은 이제 수도권. 네.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수도권 안에는 전체적으로 7개의 대학이 이제 올해 약수령 논술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원대, 을지대, 한국공학대, 외대 글캠, 자연캠퍼스, 그리고 한신대, 신한대,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온 게 강남대까지. 그렇죠.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제 저희가 전년도 논술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유형이나 어떤 흐름인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7개 대학 중에서 4개의 대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수원대, 한국공학대, 외대 글캠 자연, 그리고 한신대. 네. 그래서 이 4개의 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수원대하고 한신대는 국어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공학대하고 외대 글캠 자연 캠퍼스는 국어는 안 보고 수학만 보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 원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국어부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뭐 몇 개 없습니다. 중학교네요. 네, 일단 수원대는 이제 수능 특강하고 완성 연계가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항 숫자는 인문계열이 10문항, 그리고 자연계열이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B, C, D라고는 4개의 유형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A, B가 이제 5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연계. 네. 그러니까 선택 권한이죠. 그리고 이제 C, D가 이제 인문계열. 그래서 C로 볼 거냐, D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독서의 비중이 문학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 10문항 기준하면 독서가 6문항, 문학이 4문항이에요. 그래서 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문하고 이제 문학 연계로 좀 구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문 연계열은 요 수원대, 그리고 이따 말씀드린 한신대, 아니면 아마도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좀 추측컨대는 직접 연계열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한 70% 이상 정도? 왜냐면 이제 교과서 내용이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시문을 축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문 구조, 문장, 개념,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들을 해요. 근데 이제 지문의 분량을 축소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주로 있고, 문학연계 기준에서는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선지 아니면 그 문제를 거의 그대로 연계해서 봅니다. 그래서 보기 아니면 질문을 연계하다 보니까 객관식을 그냥 주관식으로 바꿨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 유형 기준에서는 이제 개념 확인, 그리고 문맥 파악, 사례 적응, 그리고 비교 정리.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의 문제 유형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수원대에서 현재 오픈해 놓은 거는 논술고사 기출문제로 전체 문제를 다 오픈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5문항을 이제 오픈을 해놨고, 그 부분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 자연계에 있는 기출문제만 오픈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가 3문항, 그리고 문학이 2문항.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도 인문 계열 이제 기출문제를 아직은 제가 구하지 못해서, 혹시나 나중에 인문 계열 기출문제 제가 하긴 하면은 그것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EBS 이제 문항이 있죠. 1, 2, 3, 4, 5에서 이제 답이 2번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논술문제 1번에 있는 기억리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따져보면은 지금 동일한 선상의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2번이 재처리라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여러 해 재처리 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 제시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억리은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 핵 재처리 방법에 대해서 과정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EBS 문제나 아니면 실질적인 수원대 논술 문제나 전체적인 패턴도 매우 유사하다. 물론 이제 오지선다형을 단답형 주관식 형태 바꿨을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게 어떻게 똑같은 문제야라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전체적인 어떤 제시문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EBS 문항과 그 선지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판단해서 볼 수 있다. 요 부분도 제가 비교를 해놨으니까 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료 연계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직접 연계. 그래서 실질적인 수능 특강의 핵 재처리 지문하고 동일하고요. EBS 기준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문제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지선다형에서 이제 단답형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된다. 한신대학교 바로 좀 얘기를 해보면, 한신대학교는요 수원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수능 특강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이 보긴 하는데 여기에 교과서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일부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동화, 비상, 지학사 교재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일부 따왔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히 따왔으면 아 여기는 교과서도 겁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EBS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하고 거의 비슷한 작품, 그러니까 동일한 작품에 있는 내용의 교과서 내용들 좀 따온 것들이 있어요. 예. 문항 숫자는 인문이 9문항, 자연이 6문항이고요. 기본적으로 독서가 문학보다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은 독서 6개, 문학 3개, 자연계열은 독서 4개, 문학 2개 이렇게 돼 있고 지문 연계는 9문항 중에서 5에서 6문항 정도는 직접 연계, 전부 수능 특강. 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자연계열 규정은 1문항 정도가 되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이라고 해서 되게 생소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그러면 수능 특강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본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되고, 문항 연계율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일단 지문의 일부는 EBS 문장 그냥 그대로 활용했어요. 예, 문항에 있는 그 문제까지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요약, 출연형, 변형 문제들이 좀 있는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념 수출, 의미 요약, 비교 대조, 문맥 전환, 시적 상징이라 해서 이 시와 관련된 문제가 문학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구박물 관학자와 신박물 관학자의 견해를 정리하고 요 1, 2에 들어가는 말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EBS 탑재 문항을 보면 신박물관 학자의 관점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 거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견해, 여기도 관점. 쉽게 얘기하면 동일선상에 있는 의미의 문제를 낸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수능 특강에서 내가 열심히 문제까지 풀어봤다. 선지도 충분히 내가 이 눈에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 봤을 때 여기야말로 그게 가능한 거야. 문제 딱 보자마자 아, 답이 이거겠구나. 아니면은 가능하다. 여기서 찾으면은 이거 맞출 수 있겠구나. 그 정도가 가능한 거예요. 네. 네, 좀 연동 방식이 있다. 자료 연계 방식 기준하면 좀 100% 제시문이고 심지어 여기는 이제 제시문하고 문항까지 수능 특강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분석을 하지 않은 앞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제 다른 학교들도 요 정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나름대로 총평을 해보면 문제 연계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 교과서까지라고 넣어놓긴 했지만 핵심은 일단 수능 특강 요게 1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 특강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그 다음 이제 교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시문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항을 단답형 주관식으로 변환한 그런 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는 수능 특강 기준 하더라도 중위권 아니면 하이 레벨 문제의 난이도이긴 한데 다만 지금 보는 이 수원 한신대를 공략하려고 하는 우리 약수령 논술의 내신 집단이 대략적으로 4에서 5등급, 10만원 6등급대 학생들의 수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국어도 비슷할 거 아니야. 일단은 최소한 5등급대다. 그럼 5등급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낮은 난이도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수령 논술을 저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원할 수 있는 그 학교 라인에 따라서 공부 방식이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난이도 그 다음에 그 학습량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큰 그 느낌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1, 2등급은 일단 배제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등급 후반에서 4, 5, 6등급 정도 수준의 레벨을 갖춘 학생들의 수준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 쉽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냥 조금 1, 2등급 학생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친구들 눈에서 보면 이거는 결코 쉽진 않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은 게 그러니까 열심히 본인들이 해보면 할 수는 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원 한신대 라인부터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여기는 속된 얘기로 무한 반복 돌리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한 반복 돌리기 그 노가다를 했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국어는 뭐 수학은 모르겠어요. 국어는 점수를 많이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진짜 거의 만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내신 5등급에서도. 네. 다만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공부 방법의 기준은 일단 수능 특강
1번. 그 다음 완성까지 하면 저는 최소한 뭐 다 맞추진 못해도 한두 개 정도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시문을 일단 분석하는 거하고 문항 선지를 좀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해. 솔직히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하고 답하고 연동해서 계속 눈에 그런 약간 그 얍삽이 방법 있잖아. 근데 네. 여기는 그게 조금 통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선택 권한은 저는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별 기출 모의고사라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많이 보는 게 맞다.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항이 어떤 문항이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랜덤 게임이야. 근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그거는 너무 과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완벽하게 해서 거기서 기출 변형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더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난이도 기준하면 수원대가 솔직히 한신대보다는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시라고 하는 항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한신대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수학은 국어랑 다르게 네 학교를 분석할 거예요. 수원대, 한국공학대, 외대 글캠, 그 다음에 한신대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자, 먼저 수원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대는 인문계 5문제, 자연계 10문제 나오는데, 수원에서 2문제, 3문제, 4문제, 6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물론 범위는 수원하고 이렇게 수투에서 나온다고 학교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공학대가 조금 특이한데, 공학대는 문제는 3문제예요. 대문제가 3문제.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1-1, 1-2, 1-3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1-1은 1-1번대로 하나의 문제, 1-2는 1-2의 하나의 문제. 즉 그래서 9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서 보시면 출제 범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원하고 수투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외국어 대 글로벌 캠퍼스하고 한신대를 보시면, 외대는 자연계이기 때문에 수학만 7문제를 보는데 수원에서 3문제, 수투에서 4문제를 보고, 교과서에서 제시한 예제 및 유제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성실하게 학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신대도 보시면 이제 인문계하고 자연계 6문제, 9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범위는 수원, 수투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네 학교 총평을 보시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천대랑은 결이 다르다. 이게 조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수능 특강이라는 문제, 수능 완성이라는 문제에 그 나와 있는 문제를 약간 숫자 변형 아니면은 뭐 수학적인 뭔가를 좀 변형을 해서 냈다면, 여기서부터는 교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연계라고는 해요. 하지만 연계라고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과서에 있는 수학적 개념만 갖고 와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개념에 따라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학교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 학교 학생들의 그 시험 보는 집단을 보면 이제 4등급, 5등급, 아니 심지어 6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그냥 내신 5등급 대 애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어도 5등급 정도 되는 애들의 레벨, 수학도 5등급 정도 되는 레벨이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드리려면, 일단 가천대와 같이 100% 연계를 통한 변형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실력으로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본인 소위 말해서 순수 피지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법은 요건 조금 제가 좀 바꿔봤는데, 뭐냐면 수원수투면은 2학년 때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신 그 공부를 물론 열심히 했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원 수투 그 문제집으로 일단 기본기를 먼저 좀 다져야 돼요. 이 등급에서는 수학을 풀기 수능 위해서. 특강에 들어가지 그렇죠. 말고 예. 그 앞에의 다른 어떤 좀 라이트한 문제집을 그렇죠.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내는 좀 스킬이나 어떤 그 피지컬을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써져 있듯이 레벨 2까지 그렇죠. 뭐 풀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수능 완성도 풀긴 하는데 물론 고난이도는 조금 좀 제외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가천대 뭐 서경대 이런 데는 조금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다 아니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등급 친구들은 혼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딘가에 좀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 등급대에서 혼자 한다라는 게 그쵸.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 정도였으면 내신이 오는 거 안 나와. 그쵸. 이게 냉정하게 얘기해야 네.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이거 영상 찍으면 이제 아무튼 저희가 보잖아요. 그쵸. 몇 분이 보셨는지 네. 뭐 100명이 보실 수도 있고 200명이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100명, 200명이랑 해당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약수령 논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저희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해줄 때 속된 얘기로 좀 더 명확하게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게 우회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그 도움을 우리한테 직접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원 아니면 이런 걸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사교육을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면서 뭔가 내가 진짜 올해 약수령으로 네. 내 현재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의 학교를 도전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네. 이제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선택은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변형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땐 좀 힘들어 하면 그냥 저는 기본서를 좀 잘 충실하게 풀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만 해라. 예, 이렇게 했으면 됐고 난이도를 좀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확실히 글캠이 높아요. 아, 그쵸. 네, 확실히 높아. 이거는 딱 봐도 달라. 네. 아, 이제 학교 이름이. 그렇죠. 네, 좀 달라요. 일단 거기서 기준이 잡히잖아. 그 다음에 공학대.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수학만 보는 학교들은 수학에 대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대하고 한신대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 네, 이런 수준으로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학교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지역에 따라서 묶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대 글캠이 지금 독보적이다. 이 학교에서는. 예, 그렇게 뭐 볼 그럴 것 수 같아요. 있죠. 네. 오늘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이 수도권에 있는 이 약수령 논술 대학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약수령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내신 집단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시험 문제 유형이 쉽다, 난이도가 쉽다, 뭐 차감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3등급이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3등급인 친구들은 당연히 지금 보는 학교보다 저번 주에 소개한 인서울권 대학을 노릴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학교, 물론 이제 외대 글캠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기에 끼면 좀 안 될 수 있는 원래 부분이 빼야 돼. 있지만, 그쵸. 있지만 이게 또 전체 계열이라는 게 자연 계열이다 보니까 일단 같이 묶어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학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전형 기준하면 대부분이 3등급대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학교들. 네. 그리고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3등급 후반 이내. 혹은 뭐 신한대나 강남대 같은 경우는 4등급대 초반 정도가 종합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약수령을 노린다는 건 교과가 안 되고 종합은 안 되죠. 물음표가 붙는 애들이겠죠. 그럼 최소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애들 집단 정도가 가장 잘하는 축일 그렇죠. 거고 당연히 그보다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미 보여주고 있는 입결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도 약수립 대부분이 4등급 후반, 5등급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5등급인 거예요. 그럼 5등급대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의 수원대 약수령 논술의 문제의 난이도, 한국공학대의 난이도, 한신대의 난이도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습니다. 뭐 중하위 수준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이 아니죠. 친구들 입장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건 거야. 왜냐면 어렵지. 어렵죠.
예. 그래서 그걸 뚫어서라도 여기 가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은 저희가 얘기한 거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약수령 운술에 대한 정보하고 겹쳐버리면은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상할 수 있거든. 물론 저희끼리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고, 이거는 그 등급 대비해서 맞춰서 갔을 때는 얘네들이 보통 체감 난이도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똑같은 제시문에 똑같은 선지를 줘도 이거 1, 2, 3, 4, 5, 6 숫자를 바꿔가지고 선지를 바꿔도 틀린단 말이야. 그런 레벨이야 5등급이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개념을 그대로 줘도 수학도 마찬가지야. 숫자 바꿔갔을 때 틀리는 애들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객관식이 주관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거 그냥 문제 다 외우면 다 맞출 수 있는 거 맞아요. 문제 다 외우면 맞출 수 있는데 그걸 그 정도 응용할 수 있냐는 얘기가 틀린 거야. 틀리죠. 그 응용할 네. 수 있는 게 바로 이 친구들한테 필요한 약수령의 공부 방식인 거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혼자서 못해.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 이거 고민한다. 집에서 절대적으로 혼자 공부한다고 하면 일단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죄송하지만 믿지 마시고 차라리 학원을 보내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뭐 약수령 운술 학원 없다? 오케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최소한 수능하는 학원이라도 보내세요. 그건 네, 맞아요. 수능 특강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최소한 네. 수능 특강은 풀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거를 풀 수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약수령을 하는 학원 쪽으로 보내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권합니다. 특히 지금 요 등급 때. 그렇죠. 요 정도 학교가 무조건 목표다? 무조건 보내세요. 예를 들어 6등급이다? 일단 보내세요.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그 방법론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어떤 핵심? 외대 글캠만 네. 좀 한번 띄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아무래도 솔직히 7개 대학이라고 하지만 외대 글캠을 쓰기 여기다 넣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원래는 수도권에 넣는 게 맞아. 그런데 인문 자연 통합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도대체 어느 정도 내신대에서 외대 글캠 자연계열을 쓸까? 심지어 수학만 보니까. 네. 그래서 참고 자료로 일단은 교과 전형의 그 내신이 학교에서는 내신 등급 공개 안 합니다. 교과 전형도 입결해서 내신을 공개하지 않아요. 대신 총점 계산을 해요. 2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200점을 주고요. 2등급은 192점을, 3등급은 178점을 부여합니다. 네. 환산 점수로. 그런데 지금 평균이 자연계열만 기준하면 187점.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3등급보다는 잘하고 2등급 2.0보다 못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그 정도. 6에서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낌상 2.5, 뭐 2.6, 2.7. 그러니까 야, 그래도 역시 외대 글캠이다. 그쵸. 2등급 대에서 어떻게든 일단 교과 전형 가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종합 전형이 3.7이에요. 그러니까 교과가 2등급, 종합이 3등급인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연 계열이 외대가 원래 서울캠은 아예 없으니까. 그쵸. 전략적으로 노리는 애들 기준하면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약수령은 1000점 만점 기준했을 때 지금 600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지금 보면 종합 전형보다는 조금 더 밑에 있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을 하면요. 되게 웃긴 게 보세요. 교과 전형 기준에서 지금 말 얘기하면 외대 글캠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쵸. 그죠? 나머지가 네.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자, 근데 종합 전형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틀립니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면접 전형 기준에서 도 비슷비슷하죠. 근데 약수령으로 가면 1000점 만점에서 아까 60점 정도 되는 집단인데 제일 높은 애들 정도가 아마 종합전형 라인 정도 될 거란 그 정도 말이에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물음표 붙는 애들이 약술까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종합 던져놓고 네, 약술 쓰고 네. 교과 쓰고 약술 쓰는 애는 없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쵸. 그러면 편차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이 전형으로만 만약 학교 라인을 기준을 세우면은 외대 글캠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실제로 수원대 예를 들면 한국공학대 정도 노리는 애들이 외대 글캠에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쵸. 이론상으로 자연계열만 네, 기준하면 인문계열 그쵸. 아닙니다. 네, 자연계. 자연계열만 기준하면. 그쵸. 그러면 외대 글캠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야. 2등급 때 붙은 애들과 4등급 때 붙은 애들이 같이 다니는 거야. 자연계열 기준에서. 그렇죠. 네.
이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수령 논술에 대한 또 하나의 메리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생각보다 학교의 이 어떤 그 클래스를 많이 높일 수도 있어요. 다만 수학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이 이제 문제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외대라고 하는 이 브랜드 이름을 그럼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양 에리카 외대 글캠 이거 두 개 무시 못 하거든. 그리고 자연계는 일단 용인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캠퍼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거의 자연계 애들 입장에서 여기가 메인 그쵸, 본캠이야. 메인이죠. 네. 본캠이기 때문에 그냥 외대야. 그쵸, 외대. 얘네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외대 글캠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저는 만약에 뇌신이 4등급 후반인데 외대 글캠 들어갔다? 아 이거 진짜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아유, 진짜. 그럼요. 응, 진짜 대박이라고 보는 거야. 5등급 때 들어갔다, 와, 이건 난리 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약수령 논술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만약에 준비. 관심이 있다면 진짜 준비를 잘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저희 또한, 저희가 주말반 지금 그쵸. 개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영상 나갈 때쯤 되면은 중간고사 시즌이에요. 그쵸. 중간고사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 네, 저희가 네. 알고 있는데 당장 4월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라도 상황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 인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이 수도권에 있는 약수령 논술대학교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에 충청권에 있는 학교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